뭐 자산 시장 자체가 불안하니까 그럼 금 투자하자, 달러 투자하자. 네. 그래서 사실상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산들도 너무 많이 지금 폭등을 한 상황이고 팍 내리려면은 어떤 이슈로 내릴 수밖에 없냐? 결국에는 전쟁이잖아요. 요즘에 이 증시 관련된 참 질문지를 만들기도 참 힘든 게 질문지 당연히 당일날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보통 뭐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아니면 하루, 왜냐하면 또 너무 일찍 들으면 그 사이에 상황이 너무 바뀌니까. 근데 어제 증시랑 오늘 증시가 또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 해서 질문지도 제가 중간에 아마 바꿔서 좀 드릴 텐데, 코스피가 월요일에는 이제 월요일이었나 화요일이죠. 네. 오늘 수요일이니까 네. 화요일에는 이제 4,000 붕괴됐었다가 오늘은 또 4,050 다시 회복하면서 1.4% 급등했더라고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을 어쨌든 뭐 코스피 4,000 붕괴할 수도 있고 앞으로 다시 오를 수도 있고 한데, 이걸 건전한 조정으로 봐야 하는지 뭐 거품 붕괴의 시작으로 봐야 하는지, 네. 어떻게 요즘에 뭐 증권사에서는 보면 뭐 내년 증시 좋게 보시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네네. 저는 이 질문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건전한 조정인가 붕괴인가? 네. 저는 당연히 건전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국내 증시가요, 연말 랠리보다는 늘 항상 연초 랠리가 나왔었던 증시였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올라갔었던 패턴들을 보면은 지난 이제 6월 달에 시장 지수가 이제 상승세가 나왔었던 게 대선 이후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이제 국내 시장에 있었던 좀 막연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을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규제도 완화시켜주고 배당소득 분리 과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증시 친화적인 그런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발현이 되면서 한 차례 올랐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9월달 기점으로 해서 시장 사실 지수가 올라오기 시작한 게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이제 코스피 시장 지수를 이끌어 올리면서 4,000 피에 도래시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 종목들이 딱 11월달 기점으로 조정이 나왔죠. 네. 네, 근데 그도 그럴 게 사실 반도체 업종들은요 계절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시장 지수가 올라갈 때 가장 이제 커플링이 되는 섹터들이 대표적으로 반도체,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가 올라가면은 이제 코스피 지수도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3분기 실적 발표가 상당히 또 유의미하게 나왔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의 지난 이제 2분기에 전체적으로 이제 디램 시장에서 점유율이 한 2, 3% 정도 살짝 소폭 밀리긴 했었는데 다시금 이제 3분기 기점으로 SK 하이닉스의 그 1위 자리를 재탈환하게 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 시즌 자체가 10월 중순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3분기 실적 발표가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조정이 딱 나오는 와중이었고 그 조정 시기랑 맞물리면서 11월 달에 전 세계적으로 또 미국 증시에서 들어왔었던 그런 이제 증시 흔들기, 그런 이제 불확실성 요소 자체가 12월 금리 인하 후퇴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라든지 내지는 AI 거품론이 다시 이제 재부상하면서 또 한 차례 끌어올렸었던 반도체 종목들을 이제 조정을 줬었던 게 아닌가라고서 보여지고요. 일단은 불확실성 요소들이 하나씩 또 제거가 되고 있는 또 12월 증시이기도 하죠. 일단은 연준 쪽에서 12월 이제 금리 인하를 또 단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내후년까지도 사실상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가 될 겁니다. 다만 횟수에 대한 그런 이제 농도 차이가 좀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반도체 섹터를 볼 때 제가 계절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4분기 실적이 언제 나오겠습니까? 4분기 실적이 1월 중순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가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연말 랠리보다는 연초 랠리에 대한 가능성을 이 반도체 업종단에서 4분기 실적 발표 시즌과 맞물리는 시점으로 보자면 지금 12월 증시는 당연히 조정을 줄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사실 12월 달은요 대주주들의 양도소득세 회피 물량이 또 나오는 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뭐 산타 랠리, 연말 랠리 이런 이야기들이 늘 나왔었지만 우리 국내 증시는 사실 뭐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할 때 그래도 연말 랠리 한번 기대해볼까요? 미증시가 올라가면 또 국내 증시도 뒤따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또 좋게 이야기는 해요. 하지만 늘 11월, 12월 달은 지지부진했었고 연초 랠리가 사실상 메인이다라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증권사들이 어쨌든 내년 코스피 상단 4,500에서 한 5,500까지 보고 있던데 이 낙
낙관론에 동의를 하시나요? 어떤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은 증권사분들이 이렇게 뭐 팔아야 되니까 그쵸. 증시 당연히 네. 좋게 보는 거다. 이 관계에서 이분들은 뭐 떳떳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뭐 약간 일리도 있는 의견이고 어떻게 보시나요? 내년 증시. 저는요, 솔직하게 제 네.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연초에서 상반기까지는 관련 랠리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랠리 나온다. 예, 하지만 내년 중반부부터 후반부는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그 이유는 얘기해 주셔야죠. 네, 그 이유는요. 일단은 내년에 중국과 미국이 일단은 베이징 정상회담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정상회담 하면은 이게 화해 무드로 가서 지금 뭐 올해도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또 미중 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화해 무드로 온건하게 좀 가는 분위기였었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중국의 엔비디아의 칩을 또 이제 저사양 칩을 수출을 할 수 있게끔 또 허용해주는 그런 이제 이슈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뭐 뒷부분에 나온 이제 질문지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중국과 일본과 대만의 관계가 굉장히 지금 불확실한 그런 네. 관계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올해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환호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도 오를 것이다. AI 거품론 1, 2년째 내내 늘 증시를 흔드는 요소로 나왔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항상 늘 언급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AI 거품론의 종점, 종말을 찍을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은 뭐 때문에 지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을까? 네. 그러면은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럼 언제 현금 확보해? 이거에 대해서 저는 더 많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자산 시장 자체가 물론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지금 전쟁 발발 중에 있어요. 그런데 약간 좀 많이 그런 게 시선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을 이제 끝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럼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 우리가 그리고 뭐 환율 자체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자산 시장 자체가 불안하니까 그럼 금 투자하자, 달러 투자하자. 네. 그래서 사실상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자산들도 너무 많이 지금 폭등을 한 상황이고 올해 금값 많이 올랐죠. 네, 미 증시 할 거 없이 미국 증시, 우리 국내 증시, 중국 증시, 일본 증시도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하다못해 지금 암호화폐 쪽도 뭐 최근 조정 주고 있긴 하지만 네. 많이 올랐어요. 그럼 결국 자산 시장 자체를 흔들고 팍 내리려면은 어떤 이슈로 내릴 수밖에 없냐? 결국에는 전쟁이잖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2021년도에도 사실 상반기에서 하반기까지는 그래도 시장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좀 견조한 선에서 유지가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딱 연말 기점으로 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계가 좀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씩 이제 발현이 되기 시작하더니 결국엔 전쟁 발발이 이제 2022년도 연초경에 발발되면서 시장 지수가 그때 이제 폭삭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 대만 침공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미국에서 어떤 이제 해로 보냐? 2027년도로 보고 있거든요. 2027년도 자체가 중국의 100주년 인민해방군이라는 그런 기념비적인 해이기도 하고 시진핑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 연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사실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훈련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사실상 관심 있게 보면은 계속 틈틈이 나오고 있는 이슈이기도 하고요. 대만 쪽에서도 지금 올 하반기 연말부터 가정에 계속 안보통신문을 계속 배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조금 가려진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11월 달부터 계속 좀 이 이슈도 중간중간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을 흔들었던 그 앞서 말씀드린 요소들 있잖아요. 금리나 AI 거품론 보다는 저는 이런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들 그리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지금 한일령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이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일본 입장에서는 안보나 경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일본도 가장 지금 산업군에서 가장 파이가 큰 산업군이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그 이 반도체 소부장을 또 누구랑 협업을 하냐 대만의 TSMC랑 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에서 대만을 침공한다 한다면은 전 세계 이런 반도체 밸류체인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일본 쪽에서는 대만 해협 쪽을 일본 수출 물량의 한 20, 30%가 통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물류도 병목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일 미군들이 또 많이 주둔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
전쟁이 터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 미국이 일본을 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저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보나 경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일본에서 계속 강력하게 중국에 대해서 약간 좀 견제하는 발언들을 한 거고,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은 이제 계속 우리 땅이다, 우리 영토다라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한테는 너네가 뭔데 계속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심기가 지금 불편한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다툼들이 있는 거고, 일본 쪽에선 그러면 중국 쪽에 할 수 있는 게 사실 무역에 대한 또 제재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사실 2019년도에도 우리나라에 반도체 소재 규제 수출 통제를 한 적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폴리이미드라든지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뭐 이런 관련한 소재들을 통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그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게, 그러면 우리나라도 소재를 국산화하자. 너무 일본의 의존도가 높았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솔브레인이나 동진 세미캠 이런 우리 국내 이런 소재 선봉장에 있는 곳들이 국산화에 성공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일본 쪽에서 지금 이렇게 단발적으로 중국을 제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크게 봤을 때는 이게 반사이길 수는 있거든요. 중국에서 일본 쪽 수출 통제하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국산화를 지금 성공했으니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단기적인 거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결국에는 중국이 반도체 자립화 속도를 또다시 앞당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전략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불확실성 자체가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갈지 모른다. 그게 4월에서 5월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면 2027년도 이런 신공설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실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연초에서 상반기 랠리가 만약에 나온다면 계속해서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은 축소해 나가는 게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뭐 외국계 증권사들은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아, 코스피, 한국의 코스피 여전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6,000피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6,000피.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걸었었던 이 코스피는 5,000피였잖아요. 근데 지금 뭐 5,000피로 가냐 마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한 4,600피 정도까지는 보수적으로 굉장히 좀 낙관하면서 볼 수 있는 수치고, 만약에 증시가 과열이 된다라고 했을 때 4,800에서 5,200 사이 있죠. 이때부터는 어마어마한 변동성과 변곡 구간이 많이 나오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일단은 시나리오상 우리가 좀 그리고 가야 되지 않나라고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내년 하반기까지는 뭐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6개월 정도 랠리는 더 남아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네. 뭐 6월, 7월 이때쯤부터는 현금 비중을 좀 이제 수익을 익자라고 현금 비중을 늘려가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러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그럼 섹터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장 지수가 이제 올라간다? 물론 올라간다. 전반적으로 지금 섹터가 순환매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지금 돌고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저는 반도체 섹터는 일단은 1순위로 일단 우선적으로. 잠시만, 일단 그러면 이제 지금 섹터로 왔으니까 그 전에 시장부터 한다면 한국과 미국 증시 중에서는 어디를 더 좋게 보시나요? 내년에 어쨌든 상반기는 좋다게 보시는 거니까. 네, 사실 저는 미국 주식보다 이제 국내 주식 위주의 또 전문가여서 오케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좋을 수도 있지만 나는 국내 주식을 더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미는 스타일이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에서 그럼 섹터로 가면 네, 반도체. 반도체. 그리고 그 다음은 네. 사실 이건 좀 제가 뒷부분에 말씀을 네, 일단 섹터를 다 꼽아볼까요, 일단은? 네, 그 다음은 자동차, 그리고 원전, 그리고 성장주는 제약바이오와 로봇, 그리고 내년 이제 중후반부로 가려면 또 미리 또 대응하면 좋잖아요. 네. 2차 전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섹터가 그래도 많긴 하네요. 네, 많긴 한데 사실 공통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통점과 뭐 우선순위 쪽 얘기죠. 일단 공통점 뭐죠? 반도체, 자동차, 원전, 제약바이오, 로봇, 2차 전지? 네, 일단은 반도체와 자동차는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시장 지수를 이끌 수 있는 주도 섹터입니다. 그렇죠. 시총이 크죠. 네, 시총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지수가 올라간다 하면은 가장 먼저 보셔야 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코스닥도 요즘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 지수를 이끌었었던 그런 주도 섹터는 무엇인가?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를 꼽은 거고요. 그리고 또 금리 인하 기조로 가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와 또 로봇을 안 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AI 네. 데이터 센터를 계속 증설을 하고 있고 데이터 네. 센터 자체가 그 전력 먹는 하마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죠. 뭐 조방원이라고 하지만 네. 조선과 방사는 사실 이미 많이 갔어요. 근데 많이 갔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아직 한 차례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모멘텀과 네. 그 외에 뭐 중동 시장이라든지 동남아 시장까지 네. 진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텀. 그리고 국내에서도 지금 원전 2기를 신규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여야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풍부한 섹터라고 한다면 원전 쪽도 봐야 된다.